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 토지시장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져봤는데 땅권대학 강의 이제 80편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죠. 땅에다 투자할 때는 이제 보편적으로 미래 가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생각은 그렇고 있지만은 가서 보면은 현재만 봅니다. 지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지,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 건 불안하걸랑요. 그 다음에 불확실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다 투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2021년도에는 만약에 미래 가치가 믿음이 가는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하시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잡아내자. 2021년도에 믿을 수 있는 미래 가치라는 건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권대학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일반보다는 우리 청남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코로나 정책이 이제 거리두기 제한을 좀 완화하게 되면은 아마 1월 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우리는 나무가 있으면 밑에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뭡니까? 잎사귀가 있죠. 이것이 제일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잎사귀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가지라고 그러는 것은 지목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겁니다. 이거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거를 갖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기인 어떻게 됩니까?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아니면 뭐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면 머리가 지근하고 그거 실현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제일 마지막 뿌리는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이걸 거꾸로 한번 세워놓고 보자.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야 그 밑에 철도계획도 있고 수도권 정비계획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게 지목과 계획관리니 상업지역이니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위에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발상해야 부동산에 대한, 특별히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가 보인다고 보셔야 돼요. 땅은 누구 겁니까? 이거 국가가 원칙인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원칙인 거예요. 그 건물은 국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빌려주든 허물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계획도 내가 수립하는 거예요. 땅 주인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수립합니다. 이걸 보통 얘기하는 국토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면 건물 주인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땅에 대한 내용은 국가의 생각을 알아야 돼. 이게 국토계획, 국토정책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국토정책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을 넘게 이 과목을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되도록이면 쉽게 국토계획, 소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한번 수립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를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국토개발체계에서 전국계획이에요. 국토종합계획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계획, 시군계획, 지역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과거에는 확장의 시대예요. 그런데 5차 국토종합계획서부터는 이제는 인구의 정체, 인구의 감소, 인구의 축소, 그 다음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에서 이젠 대도시와 광역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도시가 인구가 확장 시대 때는 도시계획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인구가 정체이거나 감소일 때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문별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21년도에는 우리는 어떤 내용에 갖춰야 돼요? 소위 말해서 부문 계획에,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5차 국토기본계획에서 봐보면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땅권대학, 우리 땅권 모임에서는 도시계획보다는 어떻게 돼요?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계획에 관심 가져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지금 얘기한 도시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문별 계획에서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 계획이다. 이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 계획은 철도 계획도 있고 정비 계획, 도로 계획도 있고 항만 계획도 있고 항공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항공은 뭐 이렇게 많지가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만 제가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제2차 수정계획 기간이 2020년서부터 2040년까지인데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10년 동안의 기본계획은 2021년서부터 2030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년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최근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안성에 철도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주에서 지금 오포 모연으로 해서 안성까지 해서 이게 청주공항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그다음에 안성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에서 시장 모두에서 정부에다 노력을 하죠. 이 발표가 언제 나온다? 2021년도 내년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고향 경기도 파주 봉천에도 또 철도가, 도시 철도가 들어가겠다라고 그래. 이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반영되면 반영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각 시도에서 시군에 있는 소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로비한다고 해서 뭐 돈을 주고 로비가 아니고 자 우리 지역을 놔주시오 어쩌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는 정체되어 있었던 인구가 그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계획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간단하게 하면 다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다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국토종합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도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그린벨트, 서울의 그린벨트, 인천의 그린벨트 내년도에 싹 다시 바뀐다고.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는데 해제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린벨트의 정책이 다시 바뀐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 수도권 정비계획상 광역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린벨트하고 도로고 철도입니다. 교통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들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은 들어보셨죠? 근데 D노선 얘기 나오죠. 김포에서 출발해서 한양까지 갈 거냐, 영종도에서 청라를 거쳐서 갈 거냐, 뭘 거냐. 그런데 이게 작년도 3월 달에 그 수립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있어요. 대광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광위에서 내년도에 D노선에 대한 결정을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김포가 뜨느냐, 어디가 뜨느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미래가치라는 거 불확실한 거예요. 미실현된 거예요. 이걸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내 땅에다가 국가에 있는 땅에다가 내가 수립하겠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국토정책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다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자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2021년을 대한민국에 제가 함부로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개발 계획의 시작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에서는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계획, 도로, 항만, 항공, 물류, 그 다음에 광역권 교통계획까지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다? 내년도다. 그 내년도에 쓰기 때문에 우리 충남 회원 여러분들은 자 카페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별도 특별방이 있죠. 충남 회원방 여기 가서 각종 자료가 다 올라가잖아요. 함부로 얘기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보 서비스 하는데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염려 많으시고 이쪽 지역은 내가 잘하는 지역인데 이게 이렇게 발표됐어? 이러면서 하면서 내년서부터 뭐가 돼요? 1월 달서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게 되면 매주 모이잖아요. 매주 모여서 여러분은 분석을 하자 이거. 이걸 몇 년까지 해드려요? 2025년까지 여러분한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 12월 9일 날 나왔어요.
12월 9일 날 나왔는데 제가 이때 영종개발계획에 했는데 영종개발계획 때 뭐 얘기했습니까? 삼목항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김포에 가면은 여러분들 김포에서 강화로 들어가는 건 두 군데 있죠. 자, 강화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초지대교인 저 강화 저 들어가는 대명항으로 나가는 데 있죠. 대명항도 이번에 걸린 거예요. 걸렸다니까 뭐냐면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당진의 외목마을 옆에 장고항 있죠. 장고항 옆에 용무치항. 저는 요 용무치항 압니다. 근데 서산의 창리항이라든 저도 요건 아는데 90포 아래 고리포항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라남도 그 경계선인데 저는 90포 상당히 잘 아는데 이 고리포항도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항구에다 약 100억을 갖다 투자하잖아요. 각종 항구 하나마다. 그러면 저도 몰랐던 고리포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래가치라 우리는 거예요. 이게 항만정비 기본계획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충남 모임에 있는 이런 여러분들께는 나오는 대로 관련 자료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수요일날 모임에서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날카롭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해놔놓고 제가 설명을 드려놓을게요. 자, 최초에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게 대학 교재 강의했던 난 자, 162개의 기초생활권에다 10개 광역권 계획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냐면 5+2 전략인데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지금 저기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때 5+2 그 다음에 4+1 광역 초광역권 개발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노무현 정부 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게 10+알파 지방 중추권 도시개발 전략이에요. 이게 허브앤스포크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저으면서 지방 분권을 갖다 강화하기 위한 재생 사업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나온 게 당론으로 결정된 게 메가시티 국토 전략이에요. 아마 최근에 바로 일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3+2+3이라고 우리는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우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고 계세요. 메가시티 국토 전략 안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제권으로 해서 서울은 빼놓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용인시도 100만 넘어가, 수원시도 100만 넘어가, 고양시도 100만 넘어가. 그러니까 지난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뭐가 나오냐? 성남도, 화성시도, 부천도, 남양주도 이제 100만을 향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은 이게 뭐냐? 그래서 지방을 어떻게 되냐? 이거를 갖다 메가시티로 묶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메가시티는 이제 수도권 하나 빼버리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권으로 놓고 충청도, 충청남도, 북도, 대전, 세종광역시까지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그 다음에 통합형 메가시티는 대구, 경북을 묶어버리고 광주, 전남을 묶어버리자. 그 다음에 강서권 메가시티 세 군데는 전라북도와 강원도와 제주도를 해서 이게 3+2+3이다라고 하는 광역권 전략 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과거에 있는 소위 말해서 하나의 도시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묶어버립니다. 메가시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나옴을 갖다 여러분이 미리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은 이렇게 보셔요. 우리나라 국토체계가 줄기와 잎사귀죠. 과거에 지역계획이라든가 부문계획도 있었고 그래놨지만 가장 적은 것은 도시계획이다. 우리는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라우리는 거, 계획관리다 라우리는 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가는데 이제는 바로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부문계획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항만계획이 어떻게 되냐?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냐?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에 다른 분들은 몰라요. 우리 총남 회원들은 땅권대학에 들어와 있는 총남 회원분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이끌고 나갈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맨날 설명드리는 거 있죠. 하늘은 7개가 있고 땅은 28개 지목이 있고 건물은 9개가 있다. 그래서 7, 28 가호흡이라고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고, 요것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땅꾼 대학을 아시나요? 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 강의는 우리 이제 총남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 설명인데, 2025년까지 5년간 수업료가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드는데 이게 2kg짜리입니다. 엄청난 분량의 이와 같은 교재, 두껍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재를 드리면서 바로 뭐냐면 다음에 가시면 검색어로 황막사가 있어요. 황사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만 부탁의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부동산 아닙니다. 중개업소 아니에요. 물건 소개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25년까지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수업료가 30만 원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 황막사에 가면 이 내용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입학하실 분은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